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크라운 심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첫 페이지에 노래 들리세요?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 좋아하세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폭삭 소가수다. 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또 사업 안 하시고 또 보셨구나. 근데 저도 나올 때마다 계속 우리 이준호 언니가 같이 그걸 보면서 울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1막, 2막, 3막, 4막을 뭘로 나타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을이 거의 지나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 4막이 이제 남은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 죽을 때까지 인생의 봄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 봄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파운더스 크라운 심하영입니다. 여러분, 파운더스 크라운이라는 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이아몬드 위에가요, 투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있고요. 투석 다이아몬드 위에가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고요. 그 다음에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고요. 그 위가 크라운이고요. 그 위가 파운더스 크라운이에요.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예, 아니 왜냐면 여러분 파운더스 크라운이라고 하면 무슨 핀인지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챗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제 음악은 없습니다. 이준호 심하영 부부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저희 딸이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준호 심하영 부부는 한국 아메에서 파운더스 크라운 직급을 달성한 성공적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아메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와이아메이, 하우투아메이라는 제목의 CD를 공동 저술하여 아메 사업의 가치와 진행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뒤에 잘 보세요. 또한 한국아메이 미래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준호 심하영 부부는 아메이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챗 GPT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캡처를 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AI도 저를 이렇게 알고 있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도구가 중요하다, 그런데요. 사실은 꿈과 도구 둘 다 필요합니다. 꿈만 있어도 안 되고요. 꿈은 있는데 도구가 없어. 그러면은 또 힘든 거죠. 그런데요, 또 도구는 있는데 꿈이 없어.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요, 참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좀 독특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메 바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전 여기 와서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와서 제일 어색했던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신의 5년 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메이 바깥에서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5년 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왔더니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5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년, 내후년, 매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년 뒤가 엄청 기대되시나요? 어떠세요? 나 너무 설레서 미칠 것 같아.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 어머머머머. 선물 드릴게요. 네. 너무 기대되신대요. 네. 네, 또 기회는 있습니다. 네. 5년 후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저 요즘에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경기가요, 너무 어려워요. 살기가 너무 퍽퍽해요. 아이 학비가 얼마 나왔는데요. 아이 정말 방세가 얼마 나왔는데 월세가 얼만데요. 생활비가 얼만데요. 학원비가 얼만데요. 이러면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음표를 찍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아메를 몇 년 전에 만났냐면 벌써 여러분 21년 전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이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너무 젊죠? 근데 21년 동안 사업을 했고요. 저는 3살, 그 다음에 뱃속에 아이가, 둘째 아이가 있을 때 아메를 시작해서요. 첫째 아이는 벌써 24살이 됐고요. 작은 아이는 21살이 됐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2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내 인생의 5년 후를 걱정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다 만들어 놓은 준비된 엄마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업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요, 늘 벽을 만나요. 어떤 벽이든 버겁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무섭고 앞이 깜깜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벽이 결국은 내 인생의 다리가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벽은 뭐였냐면요. 저희 남편이 엄청 큰 중국어 학원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해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아메이 사업하는 사업자 중에 중국어 학원 하다 망한 사람 하면 저희 부부를 딱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저는 중학교 교사였고 저희 남편은 중국어 학원을 엄청 크게 대전에서 한 200평에 달하는 중국어 학원을 정말 운영하고 있을 때 저희가 아메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 25년 전에 중국어 학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중국어를 해도 잘 안 돼요. 2025년도에 해도. 근데 저희가 25년 전에 중국어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오픈했어요. 저희가요, 욕심껏, 양껏 했어요. 그래서요, 건물을 지었어요. 5층짜리 건물을. 건물을 5층짜리 올리고요. 그 다음에 4층, 5층에 중국어 전문 학원을 200평에 차렸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25년 전에 저희가 1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2025년도에 1,000만 원이라는 빚을 갚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25년 전에 저희가요, 학원을 호로록 말아 먹어가지고요, 1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저희 가정에 엄청난 벽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요, 그 벽 때문에 정말 저희 남편이랑 저는 5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 없이 못 살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요, 얼마나 미워졌는지. 저희 남편이 너무 충격받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 그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쩌벅쩌벅쩌벅 우리 남편의 특유의 발자국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전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 남편이 오고 있는 게 들려요. 근데 그 발자국 소리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남편의 모습 자체가 미웠고 그다음에 발자국 소리도 미울 만큼 우리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우리 남편은 매일 원망했어. 당신이 왜 중국학원 하자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차려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에 모든 안 좋은 변수가 생긴 것처럼 제가 그렇게 남편을 아주 그냥 맨날 달달달달 볶았어요. 우리 남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살려고 이제 중국어 학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다가 여러분 출강을 간 거예요. 중국어 출강을. 그래서 그러니까 출강을 막 다니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너무 가정에 자기가 너무 진 빚이 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한테 벌을 주고 싶었대, 우리 남편이 스스로. 그래서요,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너는 점심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요, 점심을 굶고 다녔대.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정말 경제적인 변수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랑이요, 안 지켜지더라고. 매일매일 시댁으로 친정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어머니 어린이집비가 없어요. 맨날 이러면서. 시댁으로 친정으로 제가요, 반찬을 거기다가 장을 보러 다녔어요.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네. 그렇게 있을 때,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벽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남편이, 그 미웠던 우리 남편이 아메를 가지고 왔어. 제가 기도 안 차더라고요. 10억이나 빚도 있는 우리 남편이 아메를 우리 가정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장표에 다리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시작한 아메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는 아메가 다리가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가정의 소득은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요. 당신의 가정에 언젠가 소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임시로 나오는 돈이에요. 임시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언젠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게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소득이 끊어진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봐보세요. 27세부터 이제 흑자가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27세 흑자인 27세 보셨어요?
그런데 그래표상으로는요, 27세부터 경제적으로 생애 주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나이가 27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점을 찍는 절정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3세가요, 가정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이래요. 동의하시나요? 이 그래프 뭐야? 누가 만든 거야?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그리고 61세부터 적자 인생이 시작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 못한 이유는 뭐예요? 현재도 적자, 지난달도 적자, 그죠?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적자일 예정, 내년도 적자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애 주기로 본다면 43세가 인생의 절정이어야 된다. 여기에 43세가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넘으신 분도 계실 건데, 지나가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가 절정이 아니었다는 건. 그죠? 가장 많이 돈이 들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심한 적자의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주 요 놈이 똘망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자기 미래를 어떻게 컨설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와 고2 때 어떻게 할 거고 대학은 어디를 갈 거고 어떤 과를 전공할 거면 내 돈은 이만큼은 필요할 거도 엄마 준비됐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똘망져도 문제지만 또 너무 공부 안 해도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엄마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나 이렇게 나 클 줄 몰랐어? 이렇게 대학 갈 줄 몰랐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당돌하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40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요, 정말.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고 해요, 지금 20대들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난이도 최상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N중고예요. 그래서 뭐냐? 고물가, 고금리, 저출산, 그리고 AI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돈 벌 수 있는 기회 없나? 어디에 도대체 돈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돈이 모이는 곳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이 모이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돈이 어디 몰렸냐면요, 생필품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필품은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전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양치 안 하신 분, 세수 안 하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생필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필품과 관련된 아이템은요, 여러분 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가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이게 3,000원이라고 우르르 다이소 대박. 불황에도요, 3월 20일자 신문이에요. 불황에도 다이소는 굿굿. 1월에서 2월 카드 결제액이 8%가 늘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성비 대명사 다이소 K뷰티. 이제 화장품도 다이소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이제 야근 빠졌어요. 그죠? 이번에 나도 난리가 나서. 근데 K뷰티 시장에 새 규칙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소가. 그리고 여러분, 다이소 들어오면 사람이 모인다. 대형마트, 쇼핑몰도 러브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대형 할인점에 여러분 다이소가 입점이 돼요. 아니, 대형 할인점에서 파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그런데 다이소가 입점을 해야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기 유성에 홈땡땡 그 마트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마트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마트가 원래는 전국 1등 매장이었어요. 홈플러스 전국 1등.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요, 1층에 다이소가 입점을 했더라고요. 엄청 크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이소가 들어오면은 사는 세상으로, 여러분 다이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또 뭐냐, 두 번째 키워드가요, 건강과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세상이 됐어요. 3명 중에 1명이 당뇨에 걸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세의 심장마비는요 20대에 시작됐대요. 70세의 알츠하이머는요 40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노력을 마주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건강, 자산, 지식, 관계,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픈 이유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행동 방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면 여러분 제가 어디에 그 건강에 관련된 그 부분 중에서 어디에 돈이 몰렸는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세상을 정말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혁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인데요.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키워드를 발표하겠다. 세상을 바꿀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요. 치매 치료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면역, 항암제. 이제 암도 정복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얘기해요. 도대체 뭐야? 치매 치료제 이해돼요. 면역 항암제 이해돼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병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장이 겉이에요. 겉. 그래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건강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DNA가 내 건강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그쵸?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는요 99.9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뭐 황우석 박사가 나와서 개놈 프로젝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복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죠.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요? 한 번 결정된 태어날 때 나의 유전자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죠? 예, 세포는 바꿀 수 있는데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게 뭔가 봤더니 결국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람마다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질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전 지구상에요, 나무의 수가 몇 그루일까요? 선물. 자, 선물. 나무의 수가. 네. 네. 한 개? 나무가 한 개? 지구상에. 네, 그냥 제가 답할게요. 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의 숫자는 3조 개예요. 3조. 근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요, 우리 한 명이야. 한 명의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가요, 30조. 30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80%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미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뭐 장내세균 총독 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장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건강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뇌의 무게와 장내 미생물은 똑같아요. 뇌가 2kg면요. 장내 미생물이 30조 개의 이 미생물도 2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최근에요. 건강을 해킹하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여자분이요. 심각한 변비 환자예요. 너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막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갈 정도로 완전 꽉 막힌 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서 너무 죽겠는 거야. 배가 너무 아프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 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형제 중에서 자기의 남매 중에서요. 아주 화장실을 잘 가는 남동생의 변을 이식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을 막 갈아요. 갈아갖고 마스크 끼고요. 네, 라텍스 끼고요. 여러분 변을 캡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변비가 사라져요. 하루 만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변비는 사라졌지만 지루성 여드름이 시작된 거예요. 웬 거 봤더니 남동생이 지루성 여드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의 변을 먹었더니 어때요? 변비는 좋아졌지만 남동생의 안 좋은 장의 미생물도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루성 여드름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요. 딱 끊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했냐면 남자친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 나 남동생 거 먹었더니 여드름이 생겼어. 그래갖고 네 변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 변을 이제 같이 믹서기에 갈더라고요. 막 갈아가지고 캡슐을 만들어요. 그래서 냉동으로 캡슐을 해서 이제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변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또 없었던 질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봤더니 남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의 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100% 깨끗한 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변을 이식받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변을 이식받았을 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몸에 좋은 것도 오지만 안 좋은 미생물도 나한테 온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미생물이 내 몸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요, 30조 중에 나는 몇 개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장 관리를 통해서요, 장은요 뭐냐면 뇌질환도 장에서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치매, 자폐, 사랑에 빠지는 것도 다 내 몸의 미생물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남편과 사랑에 빠졌을 때 미생물이 작용했다니까요. 장에서 80% 생산되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장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과 당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도 걸리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비만도 장내 미생물 때문에 살이 찌고 빠지는 것도 많이 먹어서 물론 영향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먹어도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나의 변을 검사해서요, 내 변 속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한테 아무거나 내가 장 관리를 위해서 정말 유산균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병 검사를 통해서 내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 아메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는 어떤 회사예요? 라고 질문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메이 세제 회사잖아요. 아메이 치약 회사잖아요. 아메이 생리대 좋던데, 이렇게 얘기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메이는 세제 회사, 그다음에 세제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화장품 회사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뭐냐면 헬스 앤 웰리스, 건강 관련 회사로 아메이가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모든 정보를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저희가요, 마이랩이라고 하는 키트가 있거든요. 그 키트를 가지고 내 변을 보내요. 그럼 어떤 일을 가면요, 내 변을 통해서 5주 뒤가 되면 내 변 상태에 맞춰서 결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장내 유해균, 유익균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 보이세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장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유해균은 많고 유익균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오 균형은 뭐냐면 내 몸에 대사를 다 하고 나서 남는 부산물인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많을수록 얘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내 질병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성분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없죠.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없어요. 자, 장내 유해균 있어요. 유익균 없어요. 다양성 별로 없어요. 이 지금 보라색 모양이 평균의 사람의 그래프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엉망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유산균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한 가지를 먹었겠죠. 먹고 나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에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장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없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부산물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장내 유해균 많이 줄었고요. 장내 유익균 엄청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도대체 내 몸에 어떤 미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몸속에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이분은요, 이 몇 달 만에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제가 파운더스 크라운이에요. 우리 딸 내가 얼마나 많이 유산균을 먹였겠어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딸이 검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딸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5가지면 걔는 먹고 살아요. 첫 번째 불닭, 그 다음에 닭발, 세 번째 마라탕. 몸에 안 좋은 거 있죠. 싸그리 걔는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저랑 떨어져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걔 몸 상태는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이에 맞는 유산균을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저 6개월 뒤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 없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아,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중요하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제대로 먹으면 살도 빠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1번부터 2 밑에 보이시죠? 이것이 나한테 맞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여러분 나한테 맞춰서 먹게 되면 굉장히 건강에 여러분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내가 정말 120세까지 사는데요. 나는 맨날 힘들어. 맨날 어려워. 맨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살아서 뭐 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디에 돈이 몰려있냐면요. 바로 친환경에 돈이 몰려 있습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뉴스에 제가 봤더니요. 소비자 10명 중 7명은요. 비싸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비싸도 친환경 우수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소비자 73%가 친환경 기업에 나 지불 의사가 있다. 그리고 64%나 불매운동 한 적도 있다. 이 회사가 너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나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부터요, 60대까지 쫙 했더니요. 여러분 의외로 50대, 60대 분들이요. 환경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정말 청정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 지금이 너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소비자의 70%가 ESG,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계 내가 모든 것들을 쓰겠다. 네, 여러분 ESG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아메 사업이 여러분 지금 태생부터 지금까지 친환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일 쇼킹했던 게 뭐냐면 세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 아메 세제 써보신 분? 아, 네, 반응 좋습니다. 네, 지금 세제 여러분 4월 1일부터 오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쇼킹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세제가 자연으로 생분해가 되는데 여러분 5개월이 걸린다. 세제가 다 자연으로 생분해가 되는데 5개월이 걸리는데 암의 세제의 특징이 뭐냐면 48시간 이내에 또 길면은 72시간 이내, 좀 더 길면 7일 이내에 자연으로 다 생분해가 되는 세제라는 거예요. 전 너무 쇼킹했어요. 이 회사 도대체 뭐지? 아메이에는요, 여러분 립스틱이 나옵니다. 근데 립스틱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색깔 너무 많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비건 화장품이고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립스틱을 만들어낼 때 저희 무당벌레 여러분 있죠? 무당벌레 그 등껍질에 있는 빨간색 있죠? 거기서 색깔을 뽑아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무당벌레 여러분 빨간색 립스틱 만들기 위해서 무당벌레를 몇 마리를 죽여야 될까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자체적으로 무당벌레 사용 금지라고 하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친환경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의 원칙으로 지금 60년 이상 근 7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그래서 2023년에요 ESG 대상을 아메가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키워드는 세상에 돈이 어디 몰려 있냐면 바로 여러분 플랫폼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기차역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차역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 돈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폰에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어플 한번 보세요. 다 어떤 역할을 해요?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최근에 컬리니까요 정말 안 됐어요. 저희 집이, 전 도룡동에 살고 있는데 도룡동은 뭐든지 좀 잘 배달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컬리도요
밤 11시 전에만 하면요. 아침에 새벽 배송 딱딱딱 돼 있는 거. 옛날에 배민 저희 집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요 배민 너무 잘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배민보다 지금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쿠팡이츠. 왜요? 배달비가 없다. 그래서 쿠팡이츠 애들은요 다 쿠팡이츠로 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김범수 씨가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팔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팔까, 뭘 만들까 이게 아니라요. 누구를 참여시키고 누구에게 연결할까 이 사람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세요. 카카오톡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요 여기저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광고 플랫폼 카카오 모먼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누구를 참여시킬까. 그래서 금융거래도 모든 정말 우리 SNS 활동도 다 카카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걸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는 단순 소비자로 끝납니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도 그냥 노동소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은 인세소득자가 돼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기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돈 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들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쿠팡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쿠팡 김범석의 쿠팡 이 사람 하버드 그 석사 하신 분이거든요. 김범석이요. 아시아의 아마존을 꿈꾸다. 여러분 3월 23일 어제 신문이에요. 지난해 매출 41조 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 5대 백화점 거래액 합계보다 많아. 여러분 쿠팡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세요. 쿠팡이 여러분 41조죠. 보세요. 창업 14년 만에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적자였어요. 2020년도에 5,500억 적자. 네. 2021년 1조 8천 적자. 근데 이제 드디어 41조의 매출액을 이루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유통 부분에 아마존을 제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위에 쿠팡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쿠팡은 어떻게 전 국민을 와우, 우리 와우 쇼핑, 그죠? 와우잖아요. 와우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국내 물류센터 구축에 총 6조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2027년 전국 100% 로켓 배송을 목표로 3년간 앞으로 약 3조를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떠세요? 쿠팡 커질까요? 엄청 커질 겁니다. 저도 쿠팡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그냥 쿠팡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문하고 하는 세상이 쿠팡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세상이 여러분 쿠팡은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쿠팡이 물건을 만드나요? 아니라는 거죠.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요 적자를 감수한 투자를 했고요. 소비자를 그래서 유인했어요. 왜요? 1일 택배라고 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계속 투자했고요.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더니 이제는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쿠팡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예전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돈 버는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종식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 이거 치킨 피자 이런 것들 배민이나 그쵸?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통해서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해요. 그런데요 아메이가 플랫폼 비즈니스 역할을 할까?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메이에 프로틴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물티슈 치약 샴푸 뭐뭐뭐뭐뭐 있어요. 아메이 걸 내가 쓰고 싶으면 아메이의 플랫폼을 거쳐야 돼요. 내가 물건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건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물건을 쓰려면 여기 아메이를 거쳐야 되는데요. 회사의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나 물건 사고 싶습니다. 물건 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원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배민처럼 에어비앤비처럼 우버처럼 이 중간에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되고요. 여러분 저의 회원번호 458958이라는 이 회원번호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메이 슈퍼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제 플랫폼? 자, 회원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입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아메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돈이 몰려있는 네 군데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어디요?
생필품에 돈이 몰려있다는 거죠. 두 군데 어디 돈이 몰려있어요? 건강과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친환경 제품에 돈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몰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아메이 사업이요. 첫 번째 생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모든 것들이 다 생필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아메이가 한마디로 뭐냐? 슈퍼. 여러분, 아메이 슈퍼예요. 끝? 아무것도 없어요.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뷰티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아메이는 세제 회사가 아닙니다. 헬스 앤 웰리스,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주는 컴퍼니로 완전히 전향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됐다. 세 번째, 뭐예요? 친환경.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지구의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다. 네 번째, 플랫폼. 아까 제 회원번호 보셨죠? 나의 회원번호를 통해서 누군가가 가입을 해서요, 아메이 제품을 쓰게 하는 아메이. 여러분, 아메이가 이 네 가지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아메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나 들어봤어. 아메이 알지? 근데 여러분, 안다의 의미가 11단계까지 있는 줄 아세요? 안다의 첫 번째가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 아메이를 아는 분은 1번이에요. 들은 적이 있는 거죠. 그래, 뭐 누가 하더라, 이 정도. 두 번째, 기억이 난다. 옛날에 내가 치약 한번 써봤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요거 정도? 1번 내지 2번. 근데요, 아메이를 말해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요, 아메이가 라고 하면서 뒤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안다의 의미는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면서 살고 있고, 시킬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면서 산다,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가 안다의 11단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메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나 들어봤는데? 괜찮은 줄 아는데? 혹은 아메이 아직까지 다단계 아니야? 혹은 나 세일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다의 기준이 1번 혹은 2번을 벗어난다면 저는 오늘 그 벗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3번, 4번 정도까지만 넘어가더라도요, 여러분 아메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예찬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내 인생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나는 다시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미래학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예찬하고 있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은 뭐래요? 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럴 시간에 쉬어라.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여러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메이, 그래서요, 첫째,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아메이가 생필품 취급하는 슈퍼 맞는지, 정말 플랫폼 맞는지, 정말 헬스 앤 뷰티에 이렇게 정말 대단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회사 맞는지 여러분 알아보게 하셔야 돼요. 아메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에 대한 리얼한 현실 점검을 하시게 돼요. 우와, 언젠가 우리 가정의 소득이 끊어진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직장을 이직하는 나이로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9.5세라고 하는 평균 연령이 나옵니다. 아까 43세가 분명히 인생의 최고 소득 구간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못 버는 나이가 49.3세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앞으로 100년, 120년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인생 앞에 돈을 벌지 않고 버텨내야 되는 그 강행군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30년, 35년, 40년을요, 돈을 벌지 않고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리얼한 현실 점검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가정의 소득이 끊어졌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 10년 버틸 수 있다. 나 30년 버틸 수 있다. 있나요? 저는요,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번 달도 못 버텨요. 이번 달도 큰일 나요. 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분명히 소득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저는 현실 점검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언가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팅장에 오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메이 알아보실 때 좀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막 학교 다니시지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미팅 자리를 오시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심플하다. 아메 별거 없네. 그냥 아메이는 슈퍼구나. 이렇게 좋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그냥 슈퍼구나.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는 마트구나. 연금을 만드는 기회가 숨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요, 진짜 못해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저는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해도 된다. 1번.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저는 여러분 설득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다의 3번이나 4번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네. 그래서요,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물건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친환경이에요? 아니, 장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메의 마이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제품 한번 써볼까? 소비자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삶이 어렵다. 살기 퍽퍽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추가적에서도 한 50에서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과연 아메가 그걸로 가능할까? 이렇게 부업으로 아메를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어차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아메를 알아볼 거면 나 다이아몬드 되고 싶다. 나 아메를 억대 연봉 만들고 싶다. 사업으로 아메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내가 할 만한 일인가 상황인가 여건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연금을 만드는 노하우예요. 아메는 연금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아메 슈퍼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슈퍼를 쓰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마트를 10년 썼어요. 이땡땡을. 그러면 여러분 20년 저처럼 이땡땡을 20년 다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없어요? 단골로 제가 다녔다니까요. 네. 포인트를 모이겠죠? 그 포인트로 혹시 집 살 수 있어요? 자전거 살 수, 차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특하게도 21년 전에 슈퍼를 완벽하게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바뀌지 않을 슈퍼와 인생이 바뀔 슈퍼를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1년 전에 단호하게 제가 다른 마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슈퍼를 21년 동안 썼더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메 시작할 때 10억의 빚을 졌다 그랬죠. 저는 아메 시작할 때 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우리 어머님이 타고 있던 차를 물려주셨어요. 마티즈. 그래서 그걸 타고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아메 외에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메로요, 매년 내는 세금이요, 2억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예, 2억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제가 매달 500에서 600만 원 사이를 냅니다. 매달. 저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마티즈를 끊었던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지금 저는 오늘 포르쉐를 끌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 18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학원할 때. 근데 지금은 120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메로 진짜 연금 받는 거 맞냐라는 거죠. 저는 21년 동안 제가 했던 건 유일하게 슈퍼를 완벽하게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슈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오케이 해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제가 연금을 만들었던 첫 번째, 슈퍼를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메 슈퍼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반품 제도가 있어요. 90일 동안 써보고 발라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샀던 돈을 돌려드리는 반품 제도가 있어요. 그만큼 최고의 제품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이 슈퍼는. 자,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애용자를 모았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메이 한 2,000여 가지 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품 제일 좋아하세요? 네? 유산균. 네. 가져가세요. 네, 좋아요. 유산균. 네, 유산균 너무 좋아한다.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갑자기 또 눈빛이 반짝반짝. 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샴푸. 네. 네.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제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제품 썼더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맨날 우리 딸이랑 맨날 아침마다 제가 페이스톡을 하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딸이랑. 근데 제가 자꾸만 전화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 엄마 왜 자꾸 머리 냄새를 맡아? 샤프가 너무 좋아. 막 이래요, 제가. 우리 딸이 엄마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좋으면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해. 여러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5분 동안, 15분 뒤에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5분 전에는요, 뭐 날씨 얘기하고, 뭐 폭삭 속았수다 얘기하고, 뭐 박보검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15분 뒤에 시어머니 얘기가 탁 나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그거였어, 그거. 15분이 지나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한테요, 나 요즘 머릿결 때문에 진짜 속상해. 그러면 어때요? 너 머릿결 때문에 요즘 속상하냐? 나 아메 샴푸 쓰는데 미쳤어.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거든? 머리가 미역이 돼. 내가 샘플 줄 테니까 너 써봐. 막 이러고 막 싸준다니까요, 집에 있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감동은 저절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애용자를 모으는 일은요,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일즈는요, 감동 없어도 팔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메 사업은 감동이 없으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이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치약에 감동받는 소비자가 생기고요, 유산균에 감동받는 소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파운더스 크라운이 됐던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뭐를 했냐면요, 아메 사업 쇼더 플랜, 쉐어더 플랜, 아메 플랜을 소개한 거예요. 아메 플랜은 2년에서 5년입니다. 이러면서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아메 슈퍼를 쓰는 일이에요. 아메 슈퍼는요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제품을 쓰면서 여러분 포인트를 모아 나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요, 아메 슈퍼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약에 감동받은 사람은 치약 얘기를 계속하겠죠. 그러면 치약 쓰는 사람들이 늘까요? 늘어요. 그래서 치약 쓰는 소비자가 생길 거예요. WS에 감동받은 사람은요, WS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WS 먹는 소비자가 생길까요? 생겨요. 왜요? 내가 감동받은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감동받은 건 뭐냐면, 저는 아메 슈퍼에 감동받았어요. 어머, 이 슈퍼 뭐야? 어떻게 이 슈퍼가 연금을 만들어줘? 도대체 무슨 슈퍼길래? 이 슈퍼가 어떻게 좋길래 왜 얘가 연금이 만들어질까? 저는 아메 슈퍼가 너무 쇼킹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아메 슈퍼 아냐고 막 얘기해 준 거예요. 들어봤냐고, 연금 나오는 거 알았냐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막 설레면서 듣는 사람들이 안 많더라고요. 나는 너무 설렜거든요. 사람들한테 제가 아메 슈퍼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메 슈퍼를 이해한 사람들이 결국은 아메 슈퍼를 바꿔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봤더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딱 2시간만 아메 공부하자. 왜요? 전 추가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책을 읽자. 그래서 아메에 관련된 책도 읽었지만 제가 삶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애용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마트를 절대 안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요,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이 농장은 어떻게 된 것이며, 왜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 것이며, 등등등등.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기한을 정하자. 제가 이 플랜을 들었더니요, 아메가 2년에서 5년 플랜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는 5년 뒤에 나 다이아몬드 될래. 전 이렇게 꿈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내 인생에 조금 더 열심히 살기로 제가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요, 미팅의 원칙을 지키죠. 왜요? 미팅에 와야지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팅은 내가 꼭 가야지. 그러면서 미팅의 원칙을 제가 지키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대로 하는 하우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투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메를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메이의 자본금은요, 딱 2,000원이면 돼요. 아메이 카다라고 한 건이면 여러분은 아메이 쇼핑몰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메이 모든 제품에는 여러분 PV라고 하는 점수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연금이 만들어지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예, 모든 제품에는 PV라는 점수가 있고요. 이 점수를 한 달 동안 모아서 이거를 현금으로 다시 캐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으로 만들어진 점수에 베이직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메이가요,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아메이가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아메이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메이가 치약을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메이가 샴푸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농장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요 작물을 키워가지고 영양제를 직접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유통 다 없앨 거예요. 우리 광고도 안 할 거예요. 청판 도매 소매 없앨 거예요.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낼 테니 소비자 당신들이 써보고 좋으면 우리가 유통비로 썼던 돈을 소비자 당신들에게 드릴게요. 그래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로 썼던 돈을 나한테, 나 같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형태가 바로 아메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포인트의 특징이 뭐냐면 OK 캐시백으로는 부자 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쓴 거, 우리 가족이 쓴 것만 합산이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포인트는요 내가 쓴 거, 내가 소개한 사람이 쓴 거, 소개한 사람이 쓴 거, 소개한 사람이 쓴 거 다 이걸 합산을 해줘요. 엄청 커져요.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돌려줍니다. 자, 1일부터 30일까지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20만 원씩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 위에 S는 스폰서고요. A, B 4명이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전체는 합산이 돼요. 줄줄이 말리지예요. 그래서 S 20, 나 20, 스폰서 20, 20, 그다음 A와 B가 20, 20씩 썼다고 하면 전체는 4명이 되고요. 80만 점이 되고 표현하면 6%입니다.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생기고요. 이거를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하는 게 맞냐? 봤더니 S의 몫은요. 나 이하를 다 빼준 나머지가 S의 몫이 되는 거죠. 나 이하는요. 나 A, B 합산이니까 60만, 6% 36,000원 돌려주면 S는 12,000원, 나는 24,000원, A와 B는 자기가 한 몫 20만 3% 6,000원, B 3% 6,000원 해서요. S나 A, B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치면 딱 48,000원이 딱 떨어집니다. 이 배분이 맞냐? 여러분 S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왜 12,000원밖에 못 받아요?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나머지는 수익구조의 확장을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나 이하로 아까는 80만 점이 모였지만 이제 나 이하로 1,000만이라고 하는 매출액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SP라는 핀이 되고요. 1,000만이라는 매출액을 1년에 3번을 하면 GP가 되고요. 1,000만이라는 매출액을 1년에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잘 기억하세요. 이 플래티늄 핀이 되면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런 플래티늄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플래티늄이 앞에 파운더스라는 말이 붙으면 뭐냐면 12달 내내 1,000만 대 12달 12달 내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파운더스가 붙었으면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데요. 요번에 여러분 수익 구조가 곧 발표가 될 건데요. 내년에 다음 회계년도 9월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유지하시면 매년 1,000만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 보너스가 지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운더스 PT 유지만 하셔도 1,000만 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적금 들려면 얼마씩 부어야 돼요? 80만 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월 보너스를 제외하고 일시불로만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뒤에 한 1,000만 원에 내가 적금을 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나 이하로 정식 사업가 플래티늄 3명을 만들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돼요. 이 플래티늄은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아메 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한 핀이에요. 여러분 저는 플래티늄을요. 8개월 만에 갔어요. 금방 갔어요.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요. 플래티늄 3명과 함께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면 지금은 금성 소득으로 한 1억까지 가능한 거죠. 자, 껌이에요. 예. 자, 다이아몬드가 되는 데는요. 나와 함께 평생 여행하고 싶은 사람, 직장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한 5,0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반복하면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요. 한 2억 정도 요즘에 연봉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조금 더 바쁘게 살아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에서 5년 정도. 예, 저는 2년에서 5년이라는 단어가 꽤 퍽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 봐라. 그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었던 날, 그날이 만족스럽던가요? 아니요. 할 일이 대책같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날 그것을 다 해낸 날 만족스러운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살아가면서. 아유 남편한테도 불평이고 애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불평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조금 더 바쁘게 살아보는 날을 오늘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한테 아메 사업을 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들 아메이로 연봉 1억 이상, 2억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왜 하세요? 그러면요 아마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뭘까요? 가족. 저도 가족 때문에 했어요. 왜냐하면 10억의 빚을 졌고 앞으로 살기 퍽퍽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빚을 물려주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너무 속상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더라고. 얼마나 정말 우리 엄마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빚을 많이 물려준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21년 전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 저의 1순위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이를 조금 더 앞당겨서 순위를 더 앞당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0순위에 놓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저는 아메 사업이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 둘째 딸 생일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시댁이에요. 저는 아마 여기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이 생일날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커서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줬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이유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딸 영상 하나 넣었는데 제가 크라운이 됐을 때 우리 딸이 캐나다에서 보내준 영상이에요. 아빠, 저 작은 딸 연진이에요. 우선은 크라운 손질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엄마 아빠 곁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아메이라는 좋은 사업을 통해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해외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제가 항상 말했죠. 엄마 아빠가 제 1순위 롤모델이라고. 저도 엄마 아빠와 같이 항상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크라운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아메이로 번 소득으로 우리 아이를 두 딸 모두 다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지금 둘째 딸은 큰 딸은 지금 아직 토론토에 있고요. 작은 딸은 지금 한국에 나와서 다시 한국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그 케이크 3살 때는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제가 생일 파티를 못 해줬던 엄마였지만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아이에게 정말 날개를 달아준 엄마가 됐어요. 우리 딸이 있는 토론토로 작은 딸은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넘어오고 큰 딸은 또 토론토에서 토론토로 그리고 또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토론토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토론토에서 만나서 같이 연말을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내가 옛날에 나 너무 속상했잖아. 엄마 내 입학식 때 안 왔잖아. 나 그때 할머니 손잡고 갈 때 나 슬펐잖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었어요. 이 장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표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딸이 특별히 먹고 싶었던 파인다이닝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와, 막 럭셔리한 음식들이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먹으면서 또 과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옛날에 엄마 맨날 바쁘고 그래가지고 나 좀 그랬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 나 그때 나 나름대로는 엄마가 우산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나 되게 싫었는데 지금 나한테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 그때 똑같이 돌아갈게. 왜냐하면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라고. 우리 딸이 아주 그냥 물 쓰듯 지금 토론토에서 돈을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한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진아, 연진아, 엄마 아빠가 최초로 너희들한테 엄마 아빠의 연봉을 공개할게.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은 뭐 알고 있었어 뭐 이런 분위기. 우리 작은 딸은요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진아, 연진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돈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하거나
정말 미루는 일은 없을 거야.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놨거든. 니네가 원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애들이 막 끝까지 웃더라고요. 그리고 예, 쟤네들끼리 그런 농담을 해요. 엄마 아빠 혹시 누가 먼저 하늘나라 엄마 아빠 중에 가더라도 엄마 절대 재혼하면 안 돼. 상속에 문제 생긴다며. 네,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작년에는요, 하와이에서 연말을 보내자. 왜냐하면 토론토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와이에서, 아이는 토론토에서 하와이로 넘어오고, 또 저희는 한국에서 하와이로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와,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남편 보세요. 이 레인보우 저거 좀 사달라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애들은 저기 서핑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남편 여기 앉아가지고 저거 지금 레인보우 저거 색소 들어있는 저 빙수를 지금 먹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서핑하는데 저는 앉아서 책을 읽고, 저희는 심지어 이번에 테니스 라켓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기 저 또 두 번째 밑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 남편이 우리 딸내미 신발끈 묶어주는데 우리 작은 딸이 막 사진 찍고, 제가 이때 우리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하와이는 명품거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명품거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 원하는 거 하나씩 고르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진짜 플렉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하와이에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이준호 씨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자유로. 세상에 이렇게 50대 이렇게 행복한 남자가 있을까?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한 11시 반쯤 됐는데요. 갑자기 거실에서 껄껄껄껄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나가봤더니 막 이러고 나를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해. 남자가 파자마 바람으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카운슬이 돼서 스위스에 갔는데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여기 스위스의 호수예요. 호수에 보트를 띄웠는데 여기가 사우나 보트예요. 저희 남편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우나예요. 하루에 2번, 어떨 때 3번을 갈 때도 있어요. 너무 목욕탕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우나를 유독 사랑해요. 그래서 근데 이 보트에서 저 지금 저 마지막 영상 안 보이는데 물장구를 막 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부모님. 요번에 저희가 아메이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자녀 한 번, 가족들을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다음 부부가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엔 저희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꼭 아메이에서 뭐를 해주냐면요, 가족 사진 촬영을 해줘요. 그런데 저기 사진 저희 친정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사위와 장인어른 너무 표정 좋지 않아요? 근데 사진을 막 보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아, 나 진짜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이 사진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도 저희랑 커플룩으로 이렇게 한 벌에 15,000원짜리 예, 너무 예쁘게 또 제 선글라스 끼고 제 모자 쓰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멋을 막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가족 사진도 찍고, 제가 다녀와서 앨범을 만들어 드렸어요. 저렇게. 근데 이제 요 앨범 말고 또 한 권을 더 만들어 드렸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동물원을 갔는데 우리 아빠가, 나는 살면서 그렇게 정말 좋아하고 웃는 걸 정말 못 봤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는 동물원에서 사진들이 있어갖고, 제가요,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하나는 동물원 버전으로 동물원에서만 찍었던 걸 앨범으로 2권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맨날 저희 엄마 아빠가 이 앨범을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심심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매일매일 앨범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제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나 평생 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여행만 생각하면 다 잊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의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 제가 이 사진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아메이하는 사업자들과 가족분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쓰는 영상을 그날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다 너무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여기에 저희 엄마 아빠의 영상도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성호의 장인 신동록입니다. 송재호의 아버지, 이수빈의 시아버지, 송갑주입니다. 저는 신하연 엄마 박학희입니다. 저는 성준교육의 엄마 김영자입니다. 왜 자신이 가서 얘기했습니까? 스펙이 좋아가지고는 나도 이 부분 맞았어요. 얘가 민주적으로 받는 스펙 이제 못 받쳐서 내가 애들이 유치원 때서부터 내가 아팠어. 그래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 엄마로서 내가 미안한데 문제는 맨날 항상 내가 서로 생각만 하고 집 갔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주 딸을 얼마나 좋아요. 딸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좀 일찍 가셔가지고 오빠는 내 오빠는 또 그때가 내가 잘하는 것을 제가 다 하나씩 했죠. 내가 좀 힘들 때 우리 딸이 굉장히 이쪽을 돼가지고 너무 고마워.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은 행복한 맞는 말이죠. 사실 전부 다 이제 이 세대는 남에 대한 막연한 무지야.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업인데 그걸 자기 아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미국 같은 사회에 나와서 그만 활동을 하느냐. 얘는 선생님으로 무슨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동안 해놓고 못하게 되니까 사업하더라고. 열심히 했어요. 보게. 집에 여기다 들어오고 얼굴도 글씨를 듣고 저녁에 들어왔는지 아침에 다 왔는지 너무 물어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6개월인가 한 6개월인데 그래 제가 화낼 때도 그 나이에 좀 공부하면서 내 신경 쓸 때는 아닌데 6개월이니까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선생님이랑 그냥 기회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좋긴 한데 내가 도움이 되니까 하게 되지. 그게 쉽지 않은 길인데 가져서 받고 이렇게 이제 지가 성공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게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수가 전에 내가 와보니까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건강 많이 지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뭐 부모님들의 마음이 뭐 다 똑같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다 너무 막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릴 걸 못해드렸던 그런 부분들 막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가족들이 바로 저희 파트너들인데요. 이 한 장 한 장을 보면 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이 죽을 때까지 이 웃음이 유지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는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요. 아메 안에서 함께 하다 보니 저희가 또 다른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AI한테요. 감정도 없는 AI잖아요. AI한테 1달러짜리 팬케이크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0달러짜리 팬케이크를 만들어줘 이렇게 미션을 내립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Make a $1 pancake. Okay. No, like 잘못 a 만든 pancake 거죠. worth 다시 $1. 팬케이크 만들어 그랬더니 Okay. Make a $10 pancake. 10불짜리 Okay, it's a $10 pancake. Those look kind of fluffy. $100 pancake. Damn. has 점점 달라지죠? a 캐비어를 $1,000 올렸네. pancake. 응. Oh my God. $1 million pancake. Yo. Now a $1 billion pancake. More exaggerated. 달러짜리 Oh my 해달라고 God, he's in 했더니 space. eating 우주에서 pancakes. 팬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Last one. What about a priceless pancake?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 Yeah, this really hits at home. bro. 여러분 AI도 Guys, 알고 I lost my 있어요. mom in 네, 2021. 2021년도에 And 엄마가 I think 돌아가셨는데 that try her cooking again, her breakfasts. 여러분 이거예요. AI도 알고 있어요. 1불짜리 가치의 팬케이크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는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준 팬케이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의 가치를 매깁니다. 아메이는 괜찮은 일일 거야? 아닐 거야.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가치를 아는 힘, 가치를 보는 힘, 가치를 선택하는 힘, 이게 여러분 바로 안목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가치를 본다면 여러분 좀 삶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 전략. 난 특별한 비밀이 없어요.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줬대요. 근데 900명이 거절했다는 거죠. 가치를 못 본 거죠. 그리고 300명은 승낙했대요. 300명 중에 85명은 전진했고요. 85명 중에 35명이 올인했대요. 그리고 35명 중에 11명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줬다. 여러분 가치를 매기는 건 나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마윈 회장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냥 보는 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에이 그래도 뒤에 뭐가 있겠지 막 이래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엔딩을 꿈꾸세요? 전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너무 열심히 살고요. 자녀에게 다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 멋진 미래를 만들어 주시고 싶고 다 멋진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상황이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쵸? 그런데요. 우리 김미경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 상할 때 꼭 봐야 되는 영상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자존심 상하는 인생이 됩니다. 살면서요 가장 속상한 일이 가장 힘든 게 여러분 텅 빈 지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미래가 준비가 안 되면요 자녀에게 손 벌려야 되고요 아파도 자녀에게 아프다고 얘기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또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미래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먹을 거고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겨울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겨울이 왔을 때 그냥 다른 사람도 추워. 다른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너무 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변화할 거를 기대하는 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요 쉬고 싶고요 놀고 싶고요. 저도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랑 같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마윈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이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숙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의 숙제, 우리 부모님의 숙제, 우리 가정의 모든 숙제를 끝냈습니다.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메이 그런 일 아니야? 아메이 세일즈 아니야? 아메이 나 다단계 좀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보세요. 정말 멋있고 비전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도구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메란 도구가 여러분이 좋은 슈퍼를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풀타임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가정생활 하시고요. 열심히 자영업 하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내 가정에 분명히 변수가 있을 걸 내가 예견한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하루 딱 2시간만 아메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한테 정말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를 마르지 않는 옹달샘 통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요 100만 원 벌고 싶어서 아메 시작했어요. 100만 원이어도 좋다.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5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면 나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연금을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만큼일 줄은 모를 거예요. 근데요, 매달 14일이 되면요, 우리 아이 통장에 글쎄 금액을 제가 한번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천만 원? 매달 8천만 원짜리 통장에 매달 8천만 원씩 들어오는 우리 큰딸에게도 작은 딸에게도 들어오는 그런 연금을 전 만들어 놓은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저희 파트너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파트너가요, 암의 사업 하다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2명의 파트너, 아까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파트너인데 2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파운더스 플래티늄. 다시 말하면 12달 내내 천만에 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2조를 갖고 있는 파운더스 사파이어였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병원에 한 2년 이상, 3년 정도 가까이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도 아메로 만들어진 이 옹달샘 통장에서 매달 14일 날 약 300만 원의 돈이 매달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병원에 있었지만 딸 2명이 있거든요. 그 두 딸들이 엄마의 통장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원번호가 딸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날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우리 파트너의 친정 언니가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파트너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울어주고 아파하면서 이 보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 누구누구 참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전 더 감동받았던 게 제가 눈물이 났던 한 대목은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아메이 사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메이 사업자들이 그 2 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홈미팅 와. 미팅 나와. 이모가 도와줄게. 지금 너 250, 300만 원 나오지? 그런데 너 한 레그만 더 하면 너 에메랄드 되면 너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어. 이모가 도와줄게. 미팅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여러분 세상에요. 나 힘들 때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살아오신 분. 그런데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덥석 1000만 원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나한테 1억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을 모시고 온 여러분의 스폰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요. 여러분이 힘든 그 순간에 매달 나오는 200만 원, 300만 원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한테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물건 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메이 물건 쓰는 거는 최소 1단계 보상, 그냥 1단계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매달 나오는 연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초대한 겁니다. 저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통장에 잔고 엄청 많아서 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늘 시작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곳이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시작은 가장 어렵지만
이렇게 시작은 어렵지만 점점 쉬워져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요, 성공하는 독특한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나쁜 방식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 단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암의 삽을 통해서요, 여러분 꼭 이번 달에 안 하면 어때요? 1년 뒤에 뭐 하든 5년 뒤에 하든 여러분 결국 저는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결국 해내면 그만이다라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요, 암의 삽을 통해서 대단한 성공보다는 일단 내가 미팅을 한번 10번은 들어볼게. 그리고 내가 미팅을 한 5번은 들어볼게.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할게. 아메이가 내 가정에 필요한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특별한 뭔가 투자금 없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다 썼는데 5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으로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진짜 봄봄봄 맨날 흥얼흥얼 대면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다음 주에 미팅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